대부분의 당뇨인들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여기셔서 밥을 적게 드시는데요. 밥을 너무 적게 드시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췌장 자체의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는 더욱 심각해지죠. 스트레스와 조급한 마음이 반복되면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당뇨 졸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확고한 목표의식은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노력한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 당뇨 졸업, 당뇨 관해로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당뇨 졸업을 돕는 한의사 박은영입니다. 1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하셨던 분이 당뇨약 없이 당뇨 졸업한 이유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당뇨 졸업을 방해하는 요인을 피했더니 가능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당뇨스쿨 구독자님의 당뇨 졸업을 위하여. 첫째, C펩타이드, 췌장 기능의 회복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C펩타이드란 인슐린 분비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낮은 C펩타이드 수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 저하를 의미하며 이는 당뇨 졸업에 어려움을 주는데요. 췌장을 지치게 하는 생활 습관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췌장을 지치게 하는 고탄수화물 식사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도하게 탄수화물 섭취를 제한하여 췌장에서 일을 안 하게 하는 것입니다. 셋째, 췌장을 지치게 하는 당뇨약을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당뇨인들은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여기셔서 밥을 적게 드시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밥을 너무 적게 드시면 췌장이 인슐린 분비를 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췌장 자체의 인슐린 분비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는 더욱 심각해지죠. 복합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5대 3대 2로 구성된 한식 위주의 식사를 제가 지속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혈당 조절이 잘 안 되시는 분이라면 C펩타이드 검사를 해보시고요. 지금 드시는 식단에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식은 지속적인 인슐린 분비를 유도하여 베타세포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과도한 음주는 간 기능을 저하시켜 당 대사를 방해하며 불면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합니다. 적절한 수면은 인슐린 저항성과 간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주 5일은 저녁 7시 전에 식사를 마치시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또 하루 1시간 정도는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음주는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다면 주 1회만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는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 7시간 정도는 꼭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일부 약물은 혈당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약, 스테로이드, 베타 차단제, 항우울제, 면역 억제제, 이뇨제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거나 간접적으로 혈당을 올릴 수 있는데요. 특히 가장 흔하게는 50견일 때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고 혈당이 오른 경우가 있고 감기약을 오랫동안 복용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여러 약물이나 주사제들이 혈당을 올리고 그 과정에서 췌장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그 약과 혈당과의 관계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고 혈당 상승의 위험이 있다면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대사 저하를 유발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은 염증 매개체를 통해 인슐린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면 숙면을 취할 수 없게 하기에 당뇨 졸업을 어렵게 할 수 있죠.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다면 이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간 기능과 신장 기능에 무리가 없는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생활요법만 하면 누구나 당뇨 졸업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생활요법만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요. 실제 당뇨 졸업에 이르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한약치료도 꼭 고려하셨으면 하는데요. 한약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인슐린 저항성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19년에 125개의 무작위 대조군 연구를 분석해 봤더니 E형 당뇨인에게 한약과 기존 당뇨 치료제를 함께 투여한 경우의 효과를 평가했습니다. 공복혈당과 당월세소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데요. 당뇨약을 부작용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둘째, 췌장 기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024년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인삼 추출물을 4주 동안 동물에게 투여했더니 혈청 인슐린과 GLP-1 수치가 증가했으며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인 사이토카인은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2021년에 발표된 연구는 황기 다당체가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의 생존율을 높이고 세포 자멸사를 줄였으며 인슐린 분비를 유의하게 회복했다고 합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한약 치료 이후 C펩타이드 수치가 회복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당뇨 졸업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위에서 소개한 요인을 피하고 한의학의 치료를 병행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의 당뇨 졸업을 방해했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당뇨스쿨의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1644-5178로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당뇨 졸업자들이 어떤 생활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해서 당화혈 색소를 6.5 미만으로 낮춰 당뇨 졸업까지 이룰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상 후 공복혈당 일지를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기. 이 습관은 당화혈 색소를 낮추는 핵심 비법입니다. 공복혈당은 밤새 음식을 섭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 몸의 혈당 조절 상태를 정확히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인데요. 공복혈당 일지를 기록하는 방법은 달력에 매일 아침 공복혈당 수치를 적고 혈당이 오르거나 낮아진 이유를 스스로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혈당이 전날보다 30 정도 올랐는데 생각해보니 어제는 바빠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진 것이 원인인 것 같다고 간단하게 적는 것이죠. 이렇게 공복혈당 일지를 쭉 적다 보면 나의 혈당 상승 요인과 이에 맞는 생활관리 비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진료 시 공복혈당 일지를 중심으로 진찰을 받는다면 객관적인 수치를 중심으로 혈당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 환자분들께 2주에 한 번 내원하게 해서 공복혈당 일지에 관련하여 피드백을 드리는데요. 경험상 꾸준히 공복혈당 일지를 작성하셨던 환자분들이 혈당이 빨리 안정됐을 뿐만 아니라 당뇨를 졸업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저녁 7시 이후에 금식을 실천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 꽤 배가 고픕니다. 저녁 식사를 일찍 마쳤기에 아침부터 든든히 챙겨 먹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침 식사를 하신다면 점심, 저녁에 과식을 막을 수 있기에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 먹는 습관이 안 되었어요. 평생 아침을 안 먹어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당뇨 치료를 위해서 달걀 2개, 견과류 1줌, 사과 반 개라도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특히 바쁜 아침에는 균형 잡힌 영양 식단을 챙겨 먹기 어려울 수 있지만 통곡물 빵과 달걀, 아보카도, 블루베리와 견과류가 들어간 그릭 요거트 볼 등과 같이 아침을 간단히만 드셔도 점심의 혈당 급상승, 혈당 스파이크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루 혈당의 상승을 좌우하는 건 아침 식사부터 시작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당뇨 졸업에서 가장 중요한 생활요법은 수면의 질 회복입니다. 하지만 오후 3시 이후 특히 저녁에 마시는 커피는 카페인 성분 때문에 수면의 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 커피를 2잔 이상 마시는 습관은 지속해서 교감신경을 항진하는 효과를 주기에 혈당 안정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하루에 커피를 1잔 정도 마시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 늦은 시간과 자기 몸에 맞지 않은 양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니 커피 섭취량 주의해주세요. 단기적으로 혈당을 낮추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평생 지속 관리 가능한 생활요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 관리에서 수면 다음으로 중요한 건 스트레스 관리인데요. 가끔은 내가 먹고 싶었던 음식을 즐기면서 음식 강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 3회 정도는 점심 식사 때 평소 먹고 싶었던 음식을 드시고요. 그 외의 식단은 내 몸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 끼마다 내가 먹는 음식의 구성을 잘 살펴보시고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피와 살과 뼈가 된다. 내가 먹는 음식이 곧 내가 되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70%의 건강한 음식과 20에서 30% 정도는 편안하게 음식을 드시는 습관은 평생 지속 가능한 음식 관리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기,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기. 저는 인슐린을 맞지 않는 당뇨인이라면 혈당은 공복혈당만 측정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조급한 마음에 혈당 측정을 필요 이상으로 자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평소 식단보다 외식이나 고탄수화물 식단을 먹을 때 혈당을 막 측정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십니다.
이럴 때 혈당 측정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조급한 마음을 만들어 혈당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조급한 마음이 반복되면 음식 관리를 열심히 해도 혈당이 잘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당뇨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혈당이 잘 떨어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평안하게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특히 혈당에 대한 조급함과 예민함은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유발하기에 당뇨 졸업에 정말 방해됩니다. 공복 혈당 1일만 체크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요. 나는 당뇨 졸업자가 될 거야. 나는 언젠간 당뇨 졸업을 할 수 있어. 같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가서 산책하거나 호흡을 가다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비만 당뇨인은 체중 감소가, 마른 당뇨인은 근육량 증가를 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체중 관리의 핵심은 간식에 있습니다. 비만 당뇨인이라면 간식을 자주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식사 이후의 간식 섭취는 인슐린을 자주 분비하게 합니다. 또한 잦은 인슐린 분비가 더욱 음식을 찾게 만들기 때문에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비만 당뇨인은 간식은 되도록 안 드셔야 합니다. 혹시나 간식 생각이 날 때면 허브차 혹은 물, 저당두유, 다크초콜릿 한 조각 정도로 대체해 주세요. 반면 마른 당뇨인이라면 근육량 증가를 위해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잘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은 소화기가 약합니다. 따라서 간식의 종류도 혈당은 천천히 올리면서 단백질 함량이 풍부한 종류를 추천해 드립니다. 아몬드, 피스타치오, 호두 등 견과류 30g, 그릭 요거트 100g, 삶은 달걀 2개, 스트링치즈 1개, 블루베리 50g, 딸기 10개, 사과 반개와 같은 약간의 과일 등을 추천합니다. 이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간식과 100g 정도의 과일을 중간에 섭취하면 마른 당뇨인의 근육량 증가에 도움을 줍니다. 마른 당뇨인은 오히려 간식 섭취가 근육량을 늘리고 근육량이 늘어나야 혈당을 안정화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세요. 저녁을 늦게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주고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7시 이전에 저녁을 끝내고 다음날 아침까지 물 외에는 섭취하지 않고 12시간의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방법은 비만 당뇨인의 체중 조절과 공복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1시간 정도의 운동을 꾸준히 하는 건 혈당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이죠. 식후 혈당을 빨리 떨어뜨리고 싶다면 식후에 10분 정도만 걸어도 혈당 안정화에 큰 도움을 주는데요. 이 외에도 집이나 사무실의 계단을 오르거나 실내 자전거 등을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를 졸업하고 싶은 분들께 딱 한 가지 운동을 추천해드린다면 맨발 걷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가 좋은 이유는 모세혈관을 건강하게 하고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주어 염증 수치를 낮춰줍니다. 뿐만 아니라 발에 분포한 수많은 경혈을 직접 자극해 주는데요. 많은 당뇨인들에게 맨발 걷기를 권해본 결과 맨발 걷기를 꾸준히 한 당뇨인의 치료 효과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본인의 몸 상태에 맞게 그리고 생활 환경을 잘 활용하셔서 몸을 꾸준히 움직이고 근력을 향상하는 운동은 당뇨 졸업에 정말 중요한 습관입니다. 깊은 수면은 유지하고 싶다면 밤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때 수면을 돕는 멜라토닌이 왕성하게 분비하기 때문인데요. 당뇨 졸업자들은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과 언제 주무시더라도 7시간 이상 잠을 자고자 노력했습니다. 특히 일정하게 생체 시기가 맞춰지는 건 췌장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숙면은 뇌 피로도를 줄여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 필수입니다. 당뇨를 극복하는 데 가장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마음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고 하죠.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 왕의 말인데요. 당뇨를 졸업하겠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확고한 목표의식은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내가 노력할 시간이 쌓이다 보면 그것이 결국 당뇨 졸업, 당뇨 관해로 이어집니다. 나 자신을 믿고 건강한 삶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세요. 10가지 항목을 내 생활에 적용하여 꼭 실천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생활요법과 더불어 더욱 빠르게 당뇨를 졸업하고 치료하고 싶다면 지친 췌장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한약 치료도 함께 고려해 보세요. 많은 당뇨 졸업자분들이 한약 치료를 통해 당뇨를 졸업했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었던 건강과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당뇨 한약 치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1644-5178로 문의해 주세요. 이번 영상 3줄 요약입니다. 첫째, 당뇨를 졸업하는 당뇨인들의 생활은 굉장히 규칙적이다. 규칙적인 생활은 당뇨 졸업, 당뇨 관해를 앞당긴다. 둘째, 영상 중 언급된 음식, 운동, 수면, 스트레스, 정기적인 검진 등 나에게 부족한 부분을 실천한다. 셋째, 정확하게 생활요법을 실천했음에도 혈당 조절이 안 된다면 장기 기능의 회복을 돕는 한약 치료를 고려해 본다. 마지막으로 당뇨 편지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신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무료로 보내드리는 당뇨 편지에는 당뇨스쿨의 의료진의 혈당관리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1877-8125로 전화하시면 자동 신청됩니다.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눌러서 신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스쿨에 매주 3개씩 업로드되는 영상 꼼꼼히 챙겨보기 힘드셨죠? 영상들 요약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게요. 카카오톡에 당뇨스쿨이라고 검색해서 친구 추가해주세요. 주 3회 업로드되는 영상과 월별 최신 뉴스, 당뇨인을 위한 제품 및 할인 정보 등을 매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요. 지금 바로 카톡 친구 추가해주세요. 췌장 기능 회복에 대한 상담이나 당뇨 한약 치료에 대한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1644-5178로 문의해주세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당뇨 졸업을 돕는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